저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대자보 붙였을 때 교감실에 불려가기 전에 막 1시간 동안 교무실 앞에서 막 울다가 아 그래 눈물 보이지 말자 하고 들어갔었는데 캐나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마가렛 애트우드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신들을 보고 웃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신들을 살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만연한 폭력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런 성폭력에 대해 2017년 가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성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 연대하자는 운동입니다. 한국에선 2018년 1월부터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계와 문화계를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도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인 양지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양지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언제 말씀을 나눠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이번에 말씀을 나누자고 한 거는 지난 12월 26일 CNN이 2019년 아시아의 청년들이 변화를 추동하다 뭐 이런 기사를 내고 5명을 달았어요. 거기에 어쨌든 양지혜님이 들어가 있는데 네.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은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인터뷰하셨으니까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아 네네 저희 단체 이메일로 섭외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국적인 상황이다 스쿨미투라는 게 한국의 입시 문화라거나 혹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맥락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발화하게 된 계기 같은 걸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어렵고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쿨미투라는 게 좀 한국적인 일인가요? 다른 곳에서는 미투 운동 말고 특별히 학교라는 곳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진 나라나 지역이 있나요? 다른 공간들에서도 학생들이 고발했던 계기나 경험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런 스쿨미투라는 사회현상이나 운동의 형태로 이야기되는 것은 한국 말고는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스쿨미투라는 게 한국에선 2018년에 가장 많이 언급된 트위터 해시태그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많은 학생들의 공감대를 샀던 운동이 스쿨미투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한국의 뭐 입시라든지 혹은 수식적 위계적 문화, 물론 한국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어쨌든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먼저 이야기될 것은 한국에서 학교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여쭈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 예전에 친구가 해줬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 친구가 학교에 대해 말하면서 세상은 이렇게나 시끄러운데 여기만 이렇게나 소리를 죽여놓았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수많은 사회의 파열음이나 목소리들을 모두 차단하고 그대로 이 공간에서 학생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라 라고 말하는 게 학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쿨미투 이후에도 체감을 하는 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정말 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변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기성의 모습을 유지하는 공간이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스쿨미투 하면 뭐 하고 이른바 청소년이라는 말이 어쨌든 따라붙는데 맞아요. 뭐 양재님은 그 인터뷰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스쿨미투 이전에 청소년 운동 시작하는 계기나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셨는지 등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전에 말씀과 어쨌든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청소년 운동을 시작했던 계기는 학교에서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교감실에 불려갔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밀양송전탑이나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자보를 붙였었는데 교감실에 가서 너가 얼마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나도 그냥 학교의 일원인데 선생님들은 막 안내 게시물 막 붙이면서 나는 왜 못 붙이지? 나는 왜 이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지? 이런 고민이 좀 시작이 됐었고요. 학교 내 게시판에 그 전까지는 그런 걸 학생들이 그런 붙이는 일이 없었던 건가요? 처음이었어서 그런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회에서 뭐 축제에 대한 공지를 붙이거나 이런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학교에서 뭐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아직은 이르다. 세월호 참사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있었는데 단원고등학교 학생분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생이셨다 보니까 저희 학년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뭔가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이 학교에서 금지된다거나 순수한 추모는 괜찮지만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많이 듣는 이야기죠. 많이 이 문제 공감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감실 불려나가서 그 일은 어떻게 일단하게 됐습니까? 그때는 교감쌤이랑 한 2시간 정도 막 설전을 벌이면서 설전을 벌였어요? 얘기를 그 했었는데 교감실이 대단하네. 그쵸. 사실은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떼버릴 법도 한데 얘기하시는 걸 보면 조금 더 나은 쌤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학생들이 덜 보는 곳에 붙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떼자니 좀 민망하고 하지만 그대로 좀 너무 잘 보이는 게시판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도서관 옆에 좀 한적한 게시판에 붙여주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붙이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이렇게는 말하지 못한 거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들을, 예를 들면 청소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벌이셨나요? 그 이후에 저는 주로 학교 내에서 뭐 학생인권이나 세월호 등에 대해 공부하는 공부 모임을 좀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활동들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운동을 했었고, 그때 주요한 방식은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책 읽고 집회 나가고 이런 정치적인 운동을 좀 조직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접하게 되고 학교 내에서 2015년부터 온라인 페미니즘의 흐름이 좀 형성이 됐었는데 뭐 메갈리아를 비롯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법이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 세월호 사건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뭔가 변화 혹은 각성의 계기 혹은 행동의 계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월호 세대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저도 어느 정도는 저한테 세월호가 각성의 계기였고 또 학교를 돌이켜보는 계기였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세월호 이전에 제 친구의 학교에서 한 고등학생이 입시비관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엔 그냥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다가 세월호 이후에 이것이 사회적인 참사이구나, 사실 세월호에 가만히 있으라와 이 학생이 견뎌야 했을 가만히 공부나 하라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세대적인 문제로 볼 수 있나라는 고민도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 아직 세월호 세대가 어떻다라고 충분히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어쨌든 이 청소년들도 자기의 목소리가 있다. 네네. 이렇게 어쨌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른바 가만히 있어라는 이제 말과 이제 대비되는 것으로 어쨌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까 미투 운동이 벌어졌던 게 미국에서 2017년 이제 가을쯤이고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둘을 처음 뵀을 때요. 저는 사실 되게 놀랐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안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큰 뉴스로 사람들한테 공유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왜 미투에 놀라고 있는가를 고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폭력이라는 게 여성에겐 되게 일상적인 문제이고 또 나도 내 주변의 동료들도 이런 경험들을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님에도 왜 놀라는가라고 하면 이것이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저한테 되게 큰 놀라움이었고 이 말하기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러니까 감춰야 되고 수치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연대하는 말하기일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좀 되게 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스쿨미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고? 한국에서 스쿨미투는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뉴스룸에서 미투를 고발하고 난 이후에 밖에에서 나온 미투 운동과 함께 시작이 됐었는데요. 2018년 2월에 페이스북에 스쿨미투라는 페이지가 개설이 돼요. 그 페이지로 수백 개의 학내 성폭력에 대한 익명의 제보들이 쏟아져 나오죠.
30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학교가 변하지 않고 학내 성폭력이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고발들이었어요. 이런 게 조금 더 가시화됐었던 건 2018년 4월에 용화여고의 졸업생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용화여고의 성폭력을 고발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졸업생이 고발하셨을 때 재학생분들이 창문에 We can do anything, me too, with you 같은 걸 포스트잇으로 붙이면서 좀 이 운동이 화제가 됐고 9월에는 트위터상으로 한 주 만에 110만 개의 트위터가 돌 만큼 굉장히 많은 스쿨미투 운동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되게 학생들이 말할 수 없는 환경인 학교에서 포스트잇으로 익명의 리트윗으로 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의 말하기를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좀 아쉬웠던 건 이 스쿨미투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피해 사실 혹은 가해 교사의 부도덕함으로만 인지되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아닌 고발하는 이유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은 잘 들리지 않았던 그건 뭐 거죠. 스쿨 미투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미투 일반에도 해당한 것 같고 맞아요. 안연해 있다라는 말은 예외가 맞아요. 아니고 그것이 도래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질서를 바꾸자 이런 건데 거꾸로 그런 사건들이 예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혹은 뭐 기사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자극적으로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됐던 것 같고 그 지난 2월에 제나바 다녀오셨죠? 그렇게 맞아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네, 저희가 2018년 11월에 스쿨미투 집회를 처음으로 열었어요. 이때는 아까 말한 그런 자극적인 피해 사실이나 뭔가 일부 가해교사의 만행이 아니라 그게 좀 만연한 현상이고 우리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고발자도 정치적 요구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이 집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집회가 좀 고발자들이 정치적 목소리로 드러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처음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행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응답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전국의 고발자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집회에서 만나보자라는 생각으로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릴레이 집회를 저희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의 고발자들과 함께 이 답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한테 어떻게 이 스쿨미투에 대한 답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데 유엔이 우리에 대한 얘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대신하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열렸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 스쿨미투 고발자들 의견을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본 유엔 아동권리위원들이 사전 심의에 스쿨미투 고발자분들과 활동가분들을 좀 초대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활동가분들과 함께 유엔에 가서 스쿨미투에 대해 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알리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권고가 나왔나요? 아니면 저희 이번에 9월에 본심의가 열렸었고 이때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스쿨미투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그 결과 10월 초에 권고안이 나왔는데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되게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비밀 보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신고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성별 관점에 입각한 학교폭력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나 규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하라거나 혹은 학생인권법 도입하라거나 하는 고발자들의 요구에 매우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나 그래서 스쿨 미투가 이후에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혹은 해결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해결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사회 질서 전반에 어쨌든 커다란 변화를 말할 텐데 맞아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어쨌든 내 만연한 성폭력과 성희롱 이런 것들을 바꾸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은 작년에도 끊임없이 스쿨미투라는 사건들이 있었죠. 남학생이 학교 구성원들 중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들이 고발되거나 아니면 스쿨미투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듯 학교 내에서 젠더폭력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학내의 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논의가 불가능한 공간이잖아요. 정해진 것을 따라야 하는 공간이고 특히나 이 말하기를 시작한 여성
학생, 소수자들에게는 발언권 자체가 없죠. 그래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기를 시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변화시킬 권력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말하는 권력은 일단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목소리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학내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도 다 교사들로 구성이 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야말로 가장 민감하게 이 젠더 폭력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세대이고 이들이 성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안 처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개입할 수 있고 또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운동 차원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앞에 소개해드릴 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대표라고 네. 이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후에 앞으로의 전망, 사람들에게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까지 어쨌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티라는 단체는 작년 6월에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이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출범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예요. 저희는 작년, 재작년 스쿨미투 집회를 이어왔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고 이들이 고발자들 말하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나아가 이 사회 전체가 청소년 인권과 페미니즘을 말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출범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유엔에 가는 사업들도 이 단체에서 주로 해왔고 최근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쿨미투 고발 이후에 청소년의 성을 바라보는 인식이 청소년은 성에 대해 잘 모르고 수동적이고 피해자일 것이다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그래왔죠. 그쵸. 하지만 스쿨미투 이후에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 성을 접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 피해 경험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청소년이 좀 더 성에 대해서 자신의 감각이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고 기성의 남성 중심의 포르노적 통념에 입각한 성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 소수자의 관점으로 새롭게 성에 대한 담론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막 콘돔으로 전시회도 준비하고 아니면 새로운 성교육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좀 전국 각지의 청소년 페미니즘 동아리들을 연결하고 이들이 외롭지 않게 이들의 동료가 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저도 아까 말했던 대자보 붙였을 때 교감실에 불려가기 전에 막 1시간 동안 교무실 앞에서 막 울다가 아 그래 눈물 보이지 말자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런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공유하면서 좀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혼자가 아닐 때 스쿨미투처럼 연대를 통해서 변화는 만들어진다는 생각으로 좀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쨌든 함께 맞아요. 이야기 나누고 손잡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페미니즘 운동, 그런 청소년 운동 네.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투 운동, 스쿨 미투 운동은 고발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목소리와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삶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